국제평화와 안보유지, AI와 국제평화 안보입니다. 네, 의제가 채택되었습니다. 안보리 회의장에 함께하신 유엔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통령님, 총리님, 그리고 고위급 대표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이 주제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안보리 잠정 의사규칙 제37항, 39항, 그리고 안보리의 기존 관행에 따라 참석을 요청한 발언자 명단이 놓여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토록 초청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별한 반대가 없으시므로 결정되었습니다. 안보리는 이제 두 번째 의제를 심의하겠습니다. 안보리 문서 S2025-593 관련 안보리 이사국들의 주의를 환기코자 합니다. 해당 문서는 2025년 9월 18일 주 유엔 대한민국 대사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으로 현재 심의 중인 의제에 관한 컨셉 페이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토니우 구테레시 유엔 사무총장님의 브리핑을 듣겠습니다. Mr. President, Excellencies. 의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에 감사드립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글로벌 협력, AI에 관한 협력을 도모하는 회의를 주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I는 이미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삶을 바꿔놓고 공간을 바꿔놓고 경제를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평화, 국제 평화 안보를 AI를 통해서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책임감 있는 방법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잠재적인 폭력 등을 어떻게 AI를 활용해 더 탐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보호장치 없이는 AI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분쟁은 AI의 그 자율적인 무기의 힘을 볼 수 있었습니다. AI는 중요한 인프라를 파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 무결성을 위협할 수도 있고 또 외교적인 위기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할 수도 있고 핵심 광물에 대한 경쟁을 더 부추기기도 합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혁신은 인류에 도움이 되어야지 인류를 저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달 유엔 총회는 독립 과학 패널을 AI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발족하고 글로벌 대화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유엔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이 두 이니셔티브는 과학과 정책을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분절을 지향할 것입니다. AI를 더 안전하고 포용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 패널을 임명할 것이고 저명한 전문가들 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을 소집할 것입니다. 정부 또 민간 관계자가 함께 대화에 참여하여 인권에 기반한 AI 거버넌스 위에 협력하길 바랍니다. 오늘 4개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선 인간의 그 통제력에 관한 것입니다. 인류의 운명은 알고리즘에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The Council 기계가 and Member States 인간의 must ensure 생사를 that 결정해서는 안 military 될 use of 것입니다. AI remains in full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aw 군사적인 and the AI Charter, 사용은 and human control and judgment 국제 must be 헌장, preserved in 국제법에 every use of force.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I reiterate my call for a ban on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 치명적 operating 자율 without 무기 human control, 체계는 인간의 통제 with a view to 없이는 concluding a 사용되어서는 legally 안 될 binding 것입니다. instrument by next 그리고 year. 법적 구속력 있는 And until 장치가 nuclear weapons are 도입되어야 합니다. eliminated, any decision on their use 핵 must rest 무기는 with humans, not 인간의 machines. 결정 없이는 사용돼서는 안 될 Second, 것입니다. We 둘째, must build coherent global regulatory 일관된 frameworks. 규정 체계가 From 필요합니다. design to deployment to 설계부터 decommissioning, 도입에 AI systems 이르기까지 must always comply AI with 시스템은 international law. 국제법에 부합해야 합니다. Military uses must be clearly 군사적인 regulated 사용은 through legal 명확히 reviews, 규제되고 human accountability, 검토되고 and strong safeguards 인간의 against misuse. 책임성이 동반되어야 We need 합니다. greater transparency, confidence 투명성과 building, and cooperation to 또 reduce 협력에 risks, 대한 especially in 신뢰를 conflict zones.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히 AI 분쟁 must 지역에서 never 이는 lower barriers to 중요합니다. acquiring or using AI는 prohibited weapons or undermine disarmament 장애 요인으로서 어떤 I welcome the 군축의 responsible 장애 요인이 artificial 되어서는 안 될 intelligence and 것입니다. the military domain initiative and commend your 인공지능은 leadership in these efforts. 잘 활용하기 위해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난 12월 유엔 총회는 AI의 군사 영역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길 촉구했습니다. 회원국들도 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정보 무결성을 특히 분쟁, 불안 상황에서 지켜야 합니다. 유엔 글로벌 원칙은 이러한 정보 무결성을 촉구합니다. 정부, 시민사회 등은 협력하여 AI 기반 더 허위 정보 캠페인, 딥페이크를 저지해야 합니다. 투명성이 모든 AI 주기에서 필요합니다. 검증된 정보 출처를 분명히 하고 또 체계적인 안전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I가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AI 역량 격차를 좁혀야 합니다. 기술은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평화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AI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역량 강화에 투자하고 숙련된 인재에 투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데이터 다양성을 증진하여 편견을 줄이고 공정한 AI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컴퓨팅 파워 그리고 훈련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가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혁신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서 개도국을 지원해야 합니다. 회원국들의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핵무기 통제에서 항공 안전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도전 과제가 우리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 존엄성 기반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AI를 통한 정의, 평화, 가능성이 좁혀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무총장님 브리핑 감사합니다. 이제 요수아 벤지오 몬트리올 대학 교수님의 브리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Mr. President. 네, 이재명 대통령님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안보리 이사회 앞에서 발언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최근 몇 년 전의 궤도를 거슬러 오면 AI가 가면 갈수록 큰 영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놀라운데요. 저를 포함한 수많은 전문가들까지도 놀라고 있습니다. 이 과학적 시사점은 매우 명료합니다. AI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인간과 같이 행동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율성을 가지고 AI가 행동을 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수많은 연구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AI를 통해서 리서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발전 속도는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 AI가 어떻게 발전할지, 얼마나 빨리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빨라진다면 어떤 AI들은 인간의 역량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이것이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이 급진적인 변화는 인류의 역사에 획을 그을 것입니다. 엄청난 수조 달러의 규모가 계속해서 AI에 계속해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빨리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지는 우리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군대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학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 AI가 인간들을 해코지하지 않게끔 고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AI는 인간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의무적으로 지키게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AI는 AI에 대한 망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는 AI를 구축할 수 있을지를 해결을 해놓지 못한다면 우리 인간은 악한 행동에 의해, 그리고 사회의 규범과 여러 가지 관념들을 구성해 놓을 수 있습니다. AI의 발전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도전 과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중대한 리스크를 우리 안보와 평화에 가져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은 엄청나게 강력하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권력을 어떠한 개인, 어떠한 국가 혹은 어떤 단체가 사용한다면 엄청나게 큰 파괴적 재앙을 가져다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권한을 통하여, 우리의 결의를 통하여 OECD와 UN과 같은 이 단체들이 촉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제적인 리포트를 통해서 과학 기반의 이해를 해야 합니다. AI 시스템에 대한 안전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현재 정말 수많은 1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과학적인 증거와 입증을 마련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과학적 컨센서스를 통해서 서로 다른 관점이 있고 또 과학적 이해도도 서로 상이합니다만, 저는 오늘 세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오늘의 안건과 관련된 주제 말입니다. 첫째, 시장과 힘의 집중입니다. AI 모델은 조만간 인간급 혹은 그에 상응하는 역량을 갖고 글로벌적으로 엄청난 전략적 함의점을 가질 것입니다. 이는 엄청나게 강력한 신기술을 개발할 것이며, 또 소수의 기업, 소수의 국가, 소수의 개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누군가에게 편향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악한 행위자들의 리스크입니다. AI는 악의적 행동을 하는 자들에 의해서 생화학적 무기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이는 실제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복잡다단한 설득 그리고 선동 캠페인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역량을 통해서 이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요. 그리고 셋째는 극단적인 인간의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현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도로 발전된 AI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AI가 역량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당히 심각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챗봇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죠. 이 챗봇이 개인들의 정신 건강과 어떤 경험에 영향을 주고 딥페이크도 계속해서 개인들에게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AI 모델의 역량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수준으로 뛰어넘어 버린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AI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통제권을 아득히 뛰어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를 해야 되죠.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를 해야 되고 신중히 고려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고안을 해서 집단적인 그리고 인간의 그리고 자연적 이런 주권을 고려해서 함께 노력을 배가하여 현명한 결정을 앞으로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이 모든 리스크를 우리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의 국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합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식을 모으고 혁신을 하여 과학 그리고 거버넌스의 최전선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기술적 과학 측면에서 우리는 글로벌 리서치 노력을 배가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AI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라지로라는 프로젝트 로우제로 공동대표 겸 과학 이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AI를 안전하게 보안하고 여기에 가드레일, 즉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다른 AI들이 우리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리서치 프로젝트는 많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효과적인 협약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기술적 진보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술적 진보를 통해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컴퓨터에 활용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서로 믿을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협정을 통해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두 국면 모두에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서로 국제적 파트너들 사이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UN 과학이사회 그리고 총회에서 이것을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버넌스 차원으로 넘어가면요. 대략 200명의 전문가들 그리고 외교 측 우두머리 분들과 함께 국제적인 레드라인을 긋자라는 AI와 관련된 리스크의 레드라인을 규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엄청난 통제권 그리고 AI가 계속해서 진보를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결정을 그저 뒤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으로 보호를 하고 또 글로벌적 이해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다자주의적인 AI를 둘러싼 안건들을 논의하고 세 가지 목표를 성취해야 합니다. 첫째, AI는 안전하게 모두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AI는 불공정한 이익을 특정 누군가의 경쟁자에게 혹은 국가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우리는 AI가 가져다주는 혜택은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제약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말이죠. 만약 우리가 AI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발전시킨다면 우리에게 정말 천문학적인 기회를 주고 우리 인류의 생명과
공동 안보에 엄청난 혜택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발언을 마무리 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제 AI 안전성 리포트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가장 고도로 발전한 범용 AI는 현재 불확실합니다.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또 둘째,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부정적인 영향이 둘 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실용적 그리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정부 기관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의사결정자분들이 바로 그 궤도를 형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흥미로운 논의를 하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벤지오 교수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최예진 스탠포드 대학의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연구소 교수님의 브리핑을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Mr. President. 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 대화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주재 하에서 이런 자리를 참석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20년 전 기계가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고 싶어서 인간처럼 해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컴퓨터 공학자가 되었습니다. 지능은 강력할 뿐 아니라 인간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변곡점에 있습니다. AI는 우리에게 많은 점으로 놀라게 합니다. 특히 저는 AI가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하는 것에 놀라곤 합니다. 자연적인 세상에서 발견을 하기도 하고 의학적 발견도 AI가 해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과 함께 과학적 한계 또 사회적 선택이 동반됩니다. 저는 그런 선택 중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력할 뿐 아니라 접근 가능한 그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능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수만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AI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소외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지능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모두가 이 지능을 만들어가는 데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새로운 과학 이 영역에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과학 역사를 보면 돌파구는 다양한 경로로 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이 새로운 영역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AI의 경우 많은 에너지와 투자가 한 모델 진전에 쓰입니다. 바로 이 모델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개발자들은 AI 시스템을 구축했고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와 컴퓨터 역량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진화된 모델은 소수의 기업이 운영합니다. 그리고 몇몇의 국가만 관장합니다. 이런 집중은 우리의 과학의 그 영역을 좁히고 또 참여를 저해합니다. 이런 다양한 실험에서 다양한 관점을 잃는 것입니다. 다양한 기관, 다양한 연구자, 다양한 사회의 관점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인 과제는 이 영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공간을 더 확장하고 대안적인 접근 방식을 활용하고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계속해서 탐색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우리가 위험을 감수했을 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목소리가 의견을 낼 때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대안적인 접근 방식을 AI 개발에 적용해야 합니다. 더 적응형의, 더 회복 탄력성 있고 글로벌 지역사회 접근성이 좋은 AI로 만들어야 합니다. AI 접근성과 또 대표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과학적 방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누가 AI를 확장할 수 있고 누구에게 접근성을 제공하고 누구의 목소리를 포용해야 하는지 누구의 가치가 AI에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AI가 인류에 도움이 되려면 글로벌 접근성이 북극성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영역을 두 차원에서 넓혀야 합니다. 첫 번째는 AI를 좀 더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AI를 민주화하려면 우리의 데이터에 대한 또 컴퓨팅 역량에 대한 의존도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실은 적게 사용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리고 기계가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를 기계를 둘러싼 세상을 살펴봄으로써 AI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성능을 내면서도 또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또 기관들, 정부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AI 시스템이 많은 지역사회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류의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언어적 다양성, 문화적 풍부함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선진 AI 모델은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 문화적인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모든 사회가 AI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토대를 강화할 수 있을까요? 평가 방식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평가를 해야 합니다. 언어, 관점, 콘텍스트 부분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열린 연구 질문이 필요합니다. 언어적 유연성이 어떤 의미를 AI 측면에서 갖는지,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의사결정에 누가 참여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질문에 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학제적, 다문화적 협업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는 각국 고유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이 전문성은 AI를 구축할 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공동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개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위험 그러나 고가치 과학 분야에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은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제기구가 자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날 불확실하지만 미래에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의 공공 AI 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다양한 언어의 다양한 AI 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실제 세상을 반영해야 합니다.
resources for academic 컴퓨팅 능력이 institutions and the nations otherwise left out. 영국에 그리고 These are 국가 not 모두가 just 활용할 nice 수 있어야 to have. 합니다. 이것은 These are 단순히 좋은 일뿐 essential 아니라 foundations to expand 필수적인 the talent 것입니다. and ideas that drive discovery. 발견으로 Third, 이어지는 prioritize 발견을 capacity 위해 필요한 building. 것입니다. 또한 Fellowships and 역량 강화가 exchanges that 필요합니다. connect researchers across borders, 연구자들이 advanced training 다양한 programs 국가 that equip 간 the 교류를 next 하고 generation with cutting-edge 차세대 skills, and collaborative 최첨단 institutes 기술을 that sustain 개발하고 long-term partnerships are all 장기적인 crucial. 파트너십을 Innovation can 유지합니다. emerge from many 혁신은 많은 And the 경로로 next breakthrough 나타날 수 may come 있습니다. from where we least 이제 expected it. 혁신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지 판단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더 글로벌한 접근성 그리고 더 많은 문화를 대표하는 AI를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가지 않은 길을 가보고 또 경쟁에 치중하기보다는 선을 위한 협업을 해야 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최혜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발언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테레시 사무총장님, 그리고 여수와 벤지오 교수님, 최혜진 교수님 세 분의 깊은 통찰이 담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세 분 말씀을 듣다 보니 현재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라고 하던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앞에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칼도 요리사에게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훌륭한 도구지만 강도에게는 그저 남을 해치는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특히 AI는 지식과 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가장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발명품이고 심지어 스스로 인간처럼 판단과 결정까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AI를 잘 활용한다면 저성장, 고물가 같은 난제를 해결해서 새로운 번영의 길을 열어내고 의료, 식량, 교육 등 여러 문제에 해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채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입니다. 만일 많은 전문가의 경고대로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하고 멸종시킨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에 걸맞는 인류 공통의 규범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력이 곧 국력이자 경제력이자 안보 역량인 시대, 과거 러다이트 운동처럼 기술 발전을 역행시키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유일하고도 현명한 대처는 국익을 위해서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각국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로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안보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삶과 생명이 달린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정찰부터 군수, 기획까지 군사 분야 전반에서 정확성과 정밀성을 높이고 작전의 효율성과 지휘체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AI를 잘만 활용하면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감시하는 등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인도적 지원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도달하도록 만들어 국제 평화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도구가 통제력을 상실한다면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테러,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발 군비 경쟁으로 안보 불안은 더욱 커질지 모릅니다. 안보리는 그간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팬데믹 같은 진화하는 위협에 적극 대처하며 국제사회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변화한 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해 네덜란드와 함께 유엔 총회 최초로 군사 분야 AI 결의안을 상정하고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엔 평화유지군의 허위정보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고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결의를 주도했습니다. 지난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서울선언을 채택하여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고 APEC 의장국으로서 인공지능의 혁신이 인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 노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AI가 불러올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 함께 지켜온 보편 가치를 지켜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은 늘 도전에 맞서 응전해왔고 어떤 절망을 마주해도 더 나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기에 지금의 진보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온 유엔의 빛나는 역사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마다하지 맙시다. AI가 가져올 변화를 인류가 재도약할 발판으로 만들어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또 안보리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산 세이크 모하무드 소말리아 대통령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Thank you, Mr. President. 네, 감사드립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대한민국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공유된 비전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 자리에 모여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께 이 인사이트를 주시면 감사드리고 오늘 발표자분들께 오늘 이 디스커션을 공헌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AI는 이제 더 이상 머나먼 전망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사회를 변화하고 있고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고 평화와 안보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에게 문제도 주고 있고 또 현재 논의할 문제들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를 통해서 혁신을 꾀하는 역량을 주고 또 여러 위기를 방지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오용하는 그런 리스크와 또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 또한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AI가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저는 3가지 우선 과제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책임감 있는 AI 사용에 대한 글로벌 규범을 마련해야 합니다. AI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그리고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노력을 통해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AI가 윤리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모든 평화 유지 과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악한 그룹의 행동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모든 회원국들 그리고 기관들이 다양한 관점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이 프레임워크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맥락에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AI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의존 신드롬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AI는 소수의 집권자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되고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되어야 합니다. 기술적 진보와 또 데이터의 통제권은 이러한 통제권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량을 배양하고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프리카와 같은 대륙의 국가들은 그리고 이곳의 여러 연합과 조직들은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AI 이니셔티브를 주창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주권을 그리고 데이터 문해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촉진하고 포용적인 접근권 그리고 리더십을 촉진함으로써 AI는 집단적인 진보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사회를 위해서 활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적극적으로 AI가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리스크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생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AI는 자동화된 무기에 활용될 수 있고 또 잘못된 정보 혹은 정보의 개입 등이 평화 절차에 엄청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에도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악한 행동자들 혹은 잘못 활용되었을 경우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군사적으로 활용될 경우 그리고 이를 경보 시스템에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와 좋은 선한 행동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민사회에 대한 위협을 계속 고조하는 것 또한 방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책임감 있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AI를 오용하는 자들은 책임을 져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책임론을 주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머나먼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입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만드는 것, 우리가 하는 결단, 그리고 우리가 하는 협력, 윤리적인 리더십, 그리고 글로벌 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정의함으로써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고 이 기술적 진보가 우리에게 공동적 번영과 평화, 안보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힘은 결과적으로 피할 수 없고 이는
규정을 하고 가이드를 하고 또 우리에게 가치를 주고 우리가 선택을 함으로써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말리아는 함께 행동하고자 하는 노력에 촉구를 하는 바이며 이 순간에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유엔으로서 함께하고 기술적 진보 그리고 모두를 위한 대의, 평화를 지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번영을 지키고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펼쳐나가는 데에 활용해야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모하무드 대통령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나타샤 피르츠 무사르 슬로베니아 대통령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Thank you, Mr. President, and let me begin by extending our gratitude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대한민국의 오늘 토의를 주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무총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벤지오 최 교수님 감사합니다. 의장님, 저는 전에 변호사로서 인간의 삶을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이 기술 발전이 굉장히 저에겐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공적이지도 않고 지능적이지도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수백 년간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공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명적 자율 무기 체계 같은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줄 것입니다. 2년 전 안보리 일에 디지털화가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가자, 우크라이나, 수단 등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전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서로 아주 폭력적인 행동을 자행합니다. 전 전투원들도 이러한 해로움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드론, 로봇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양심은 없습니다. 이 기계들의 살려달라고 빌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갈수록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은 AI가 존재론적 위협이자 우리 세대의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AI는 또한 우리 일상생활의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듯 넘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넘치면 의존하게 되고 AI가 지나치면 우리의 지능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 능력 또 독립적인 결정 능력이 피해를 봅니다. 우리가 AI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피해를 줍니다. 한편 AI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역량을 훨씬 뛰어넘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AI가 평화 작전을 도와주고 기획에 도움을 주고 중복되는 정보를 피해 줄 수 있습니다. 분쟁 관련하여 AI는 식량 안보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기후변화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님, 우리는 오늘 이 유엔에서 하고 있는 이 치명적 자율무기 체계 또 AI의 군사적 사용에 관한 논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여에 감사드립니다. AI 기반 무기가 각국이 분쟁에 참여하는 데 더 용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군사적인 AI 사용은
합법에 기반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또 군대는 이 자율 무기 체계를 이용하여 인간의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엔의 관점에서 이 단결된 안보 관점에서 AI는 평화, 안보에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인권과 개발이라는 분야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AI는 다양한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사이버 공격, 테러, 조직 범죄가 있을 수 있고 또 환경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국제 평화와 안보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의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는 시의 적절합니다. AI는 평화,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유엔 헌장에 따른 국제 평화, 안보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책임감 있게 글로벌 평화에 대한 AI의 영향에 대응해야 합니다. 유엔 안보리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AI 관련 활동이 논의되길 바랍니다. 슬로베니아는 정기적인 사무총장 주재하에 논의를 촉구합니다.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와 관련된 논의를 지속함으로써 관련 위험을 인식하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 관련 이 안보 위험을 포함함으로써 민간인을 보호하고 또 인도주의자들을 보호하고 또 평화 작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안보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AI의 의사결정은 국가법에 따라야 하며 특히 국제인도법에 따라야 하며 인권법에 따라야 합니다. 또 윤리적인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 평화, 안보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의장님, AI 위험에 대응하면서 반드시 모든 알고리즘이, 모든 자동화된 결정이 인간의 통제를 받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책무성이라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 원칙은 우리 국가 접근 방식, 다자 접근 방식에 다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투명성 없이는 알고리즘은 AI 감독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교수님께서는 국가 간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신뢰가 부족합니다. 정치뿐 아니라 재계, 기업, 또 현대 디지털 세상에서 신뢰가 약합니다. 신뢰 부족은 장벽입니다. 이는 계속해서 장벽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결국 신뢰 부족은 큰 장애요인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안보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건강한 논의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말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님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선 대한민국에게 이 중요한 회의를 이끌게 된 바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평화와 안보 관련된 AI 논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아까 개회사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이 미팅을 통해서 그리스는 작년 4월에 프랑스와 대한민국과 함께 논의를 진행했던 바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에 추후 몇 년 안에 정말 중요한 논제를 말할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날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 그리고 평화와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2023년에 또 회의를 진행했고 또 서울에서도 2024년에 진행을 했었고요. 또 책임감이 있는 군사적 활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었고 또 미국에서도 논의를 했고요. 또 이제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가이드라인 논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잘 확연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상당히 민감적인 군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죠. AI는 그저 툴이 아니라 범용적인 역량을 가진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권력을 가졌고 또 올바른 자의 손에 들어가야 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자들의 손에 들어가면 인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잘못된 자들의 손에 들어가면 정보 조작이 될 수도 있고 사이버 공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엄청난 분쟁 고조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AI는 그렇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공동적인 안보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의적절한 논의는 최근 사무총장님의 첫 번째 AI에 대한 리포트가 발표된 이후 그리고 군사적 도메인에 대한 그리고 국제적 평화와 안보에 대한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논의되기 때문에 정말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AI과 평화와 안보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이 상황에서 우리는 되게 펀더멘털적인 선택을 하고 유관한 사안을 고려하여 이를 도입하여야 되고 이 기관과 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를 어떻게 하면 이제 핵, 원자력 에너지 그리고 핵 무기 그리고 무기 통제 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AI를 통해서 그저 평화와 안보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협력과 투명성을 촉진하여 UN 헌장의 기본 원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를 보호하는 것은 그저 현실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I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계속 지켜봐야 하며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고 또 전쟁 억제를 해야 하고 안정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책임감 있는 AI 개발에 대한 노력을 배가해야 되고 국제법도 준수하여야 하고 또 인간의 감독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 경쟁이 아니라 안전장치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외 기빈 여러분, 현재 우리는 AI와 관련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힘의 균형뿐만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인간의 진보,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것을 결정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것, 이를테면 핵 억제를 하고 평화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AI의 시대에 도래를 하고 또 여러 국가들이 역사적인 책임을 배가하여 앞길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평화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고 또 힘을 조절하고 우리가 서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라이벌 경쟁 구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의롭고 평화롭고 안보를 가져다 주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소타케스 총리님의 발언 핵심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데이비드 라미 영국 부총리님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리더십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리더십 감사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동료 여러분, 이 논의는 매우 시급한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2년 전 영국은 인공지능을 안보리에서 처음 관련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일에 AI의 역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모두에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평화 관계자, 테러범, 외교관들에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스마트폰은 더 잘 진단을 하고 더 잘 번역을 하게 되었고 이는 인간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이제 슈퍼 지능이 곧 등장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신 많은 것들을 해낼 것입니다. 기술 측면에서 아주 전도 유망합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AI의 분석을 통해서 평화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실시간 물류 분석, 또 정확한 경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비 경쟁이라는 또 생화학적 무기 활용, 또 악의의 주체들의 허위 정보 유포 등에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도전 과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AI가 분쟁을 더 심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불안정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무총장님의 군사적인 사용의 AI 관련 보고서를 환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새로운 안정장치를 구축하고 국제법을 다시 한번 우리의 근간으로 재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가능성과 도전 과제를 제기합니다. 특히 기후 분야가 그러합니다. 현재 AI는 새로운 엄청난 국가의 전력 사용량만큼 전력을 사용하고 또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또 다양한 조정을 하는데 많은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AI 힘을 보여줍니다. 인류의 가장 큰 과학적 발견입니다. 그러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이 툴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사회에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의 AI 연구소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AI 안전 관련 보고서를 영국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셸 벤지오 또 유슈아 벤지오 교수님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평화와 안보 강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I thank His Excellency Mr. Lamy for his statement. I now give the floor to His Excellency Mr. Ahmed Attaf, 이제 아흐마드 Minister of 아도프 State, 님 Minister of Foreign Affairs, National Community Abroad, and African Affairs of Algeria. 알제리아의 외교부 장관 겸 부총리님께 마이크를 돌립니다. السيد الرئيس خالص الامتنان 네, 감사합니다. لكم على تنظيم 우선 جلسة النقا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وبالغ الشكر 이 공개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الحاضرين معنا 사무총장님과 على عروض 여러 전문가분들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انعقاد هذه الجلسة
알제리아는 이번 세션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국제적 필요성 그리고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대적인 기술에 대해서 말이죠.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차원의 고민거리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더 이상 기술적 툴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 필수적인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힘의 균형을 국제적으로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더 이상 인간에게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인 난관도 가져다 오고 있습니다. 안보 그리고 주권과 국가의 분열 같은 문제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보의 말이죠. 그리고 무기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 대량 살상 무기 구축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오용될 경우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안보의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글로벌 다이얼로그와 이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그저 목적성만으로는 성취하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우려사항이 존재합니다. 첫째, 주권 우려입니다. 이는 UN 헌장의 원칙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주권과 영토 문제를 가져다 봅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UN 협약을 살펴보면요. 알제리아는 이 협상 자리를 떴었습니다. 이제 국가의 주권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이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 안보 우려입니다. 명확한 수칙을 확립해야 하고 군사 그리고 안보 관련해서 잘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군비 경쟁으로 인해서 통제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국가 무장 그룹에게 이러한 권력이 넘어가게 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살상 무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간다면 이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우려는 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들 사이의 평등한 개발과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분열을 방지하고 그리고 선진국과 비선진국 사이의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난관에 직면하고 있으며 현재의 디지털 혁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이러한 난관은 세 가지 키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인터넷 접근성은 불균등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평균 접근성이 68%로 났습니다. 둘째, 55개 아프리카 회원국들 중 10개국만이 반드시 필요한 기술 규제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55개국 중에서 10개국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현실을 반영해 주냐면
우리 법제적 그리고 규제적 프레임워크가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아프리카 대륙은 전 세계 인구의 18%가 거주하고 있는 대륙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데이터를 보관하고 저장하는 역량의 1%밖에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주권,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주권의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난관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여서는 안 됩니다. 반면 단점이 우리가 진중한 노력을 통해서 기회를 잡고 이를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대륙에서의 뒤처짐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를 촉진하고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또 역량을 구축하고 또 법제화와 규제를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저의 모국은 국제적인 전략을 통해 디지털 변화를 통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현재 아프리카 대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아프리카 대륙은 현재 존재하는 난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적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노력을 배가하여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 혁신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소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산업혁명에서 소외됐던 것과 달리 그리고 정보혁명 에서 당시의 식민지배 등의 아픈 역사로 인해서 배제되었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면성실하게 일하여 성공적이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에 노력을 하고 현재의 이 디지털 혁명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디지털 혁명에 공헌을 하고 이 거버넌스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대륙은 이 점에 대해선 강한 거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용도 혹은 활용하는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이용하는 것에는 거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의 억압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거부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now give the floor to His Excellency Mr. Hugh Hilton Todd,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Guyana. 가이아나 외교부 장관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Thank you, Mr. President. 의장님 감사합니다. Excellency, thank you for convening this open debate to discuss the complexities 대표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복잡한 AI 거버넌스 관련 토의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제 평화 안보 맥락에서 책임 있는 AI 사용에 대한 논의 회의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구테우스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님, AI의 등장은 다양한 기회를 국제 안보 평화에 제공합니다. 분쟁 예방, 평화 구축, 재난 예측,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AI의 오용은 또한 많은 도전 과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전쟁, 대량 살상 무기의 활용, 프라이버시 침해, 자율 무기의 확산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논의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가이아나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I를 다양한 디지털 변혁 전략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AI 정책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카리브해 AI 태스크포스도 이의 일환입니다. 카리브해 국가들이 글로벌 AI 혁신에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우선 과제, 가치, 개발 목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장님, AI 거버넌스 논의는 복잡합니다. 복잡성을 관찰하고 AI의 활용을 증진하는데 다음을 제안합니다. AI를 평화 안보에 활용하려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규제와 국제법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AI 활용의 기반은 포용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사용을 규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최근 총회는 2개의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채택했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안보리가 AI 툴을 평화와 안보에 사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정보가 사용될 수 있고 또 평화 유지에 악용될 수 있고 또 사이버 공격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AI 툴을 이용해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후변화,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될 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AI를 어떻게 국가 안보에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글로벌 평화, 안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AI 디지털화는 거버넌스, 사이버 안보, 데이터 윤리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 발전에도 중요합니다. 또한 평화와 안정, 안보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째, AI를 오용할 경우 국제 평화 안보가 저해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AI가 비국가 주체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중요한 인프라가 파괴되고 허위 정보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자율무기 체계는 특히 누구나 값싼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비국가 주체가 이러한 무기 체계를 악의로 사용합니다. 또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다해서 이 책임 있는 AI 활용에 힘써야 합니다. 셋째, AI는 큰 UN 안보리가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또 긴장을 부추기거나 휴전을 지연시키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안보리는 AI 툴을 활용하여 결의안 이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분석적인 측면에서 AI는 이 제재 이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거나 침해하는 경우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또 허위 정보를 적발할 수 있습니다. 평화 작전이나 휴전을 저해하는 그런 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습니다. 분쟁 지역에서 AI를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적으로 사용하고 평화 작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AI를 윤리적으로 사용하면 이 평화 작전에서 평화 유지 활동에서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누군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평화 유지 담당자들도 효과적으로 AI 기반 위협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인프라 공격 위험이나 민간인 피해 위험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장님, 오늘 논의는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AI의 위험, 특히 국제 평화 안보에 대한 위험을 논의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국제 평화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 안전하고 안전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드님께 성명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샤비에 마키네즈 아차 바스케즈님에게 마이크를 돌립니다. 파나마 외교부 장관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네, 기민 여러분. 파나마는 우선 대한민국에게 이 회의를 주재하게 됨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님, 오늘의 이 중요한 자리 토론을 이끌어 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를 진행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집단 안보 시스템 21세기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우리 인류의 대의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면 평화 그리고 인적 개발, 평등, 책임감 그리고 법적으로 유효한 발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파나마는 우리 총회 결의안을 지지하는 바이며 이 과학 패널, AI에 대한 패널과 함께하는 글로벌 패널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코스타리카와 스페인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을 가능케 함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논의는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우리가 입증 기반으로 결정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책임감을 나눌 수 있도록 해줍니다. 현재 우리는 국제적 프레임워크를 필요로 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투명성과 법적 접근성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마련되어야 하며 투명성, 시스템 추적성, 효과적인 인간 통제성, 비차별성, 그리고 오용으로부터의 방지 등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AI는 대규모 모델을 통해서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책임감도 함께 활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은 인간의 잔혹성을 탈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공동적으로 협조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다자주의적 접근법 차원에서 우리 파나마는 인공지능 전략이 책임감의 원칙에 기반하여 그리고 거버넌스와 인권 보호에 대한 원칙에 기반하는 것에 대해 지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술적 역량을 배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이 핵심 섹터들, 이를테면 법제, 헬스케어, 금융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파나마는 이 AI가 가지고 있는 힘뿐만이 아니라 그 잠재력,
솔루션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과 전 세계에 줄 수 있는 혜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 정책을 통해서 기술적 격차를 줄이고 사람들의 신뢰를 배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인공지능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또 분위기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데도 쓰이고 있고 계속해서 잘못된 콘텐츠를 만들어서 신뢰를 저버리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과 깨지기 쉬운 그런 신뢰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평화와 안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극단적인 행위 그룹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들은 이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고용하고 또 활용하는 데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비디오 게임 등에서도 사용되고 또 취약한 자들을 고용, 타겟하고 또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는 사이버 어택을 계속해서 확산시키기도 하고 대대적인 개인정보 조작에도 활용되기도 합니다.